야, 너 죽고 싶어? 돈 다 내놓아. 잘못되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거지 같은 새끼가 감히 내 차를 긁어? 저는 그날 길거리에서 집단 폭행당하는 노인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궁금한 게 있어요? 어디 사는 몇 살이고 지금 뭘 하면서 이 이야기 듣고 있는지 댓글로 써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학교 3학년 여름이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신문과 우유를 배달하는 일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돌고 있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가는데 주차장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 씨발 할배야. 지금 장난해?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면 다야? 이게 얼마짜리 차인데? 가까이 다가가니 20대로 보이는 남자 3명이 한 노인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낡은 등산복에 때가 묻은 작업용 장갑을 끼고 계셨고 옆에는 커다란 폐지 수레가 있었습니다. 그 수레가 주차된 외제차 옆면에 닿아 있었습니다. 차에는 희미한 긁힌 자국이 보였습니다. 사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작은 흠집이었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바람에 수레가 넘어져서. 바람? 야, 이 할배 지금 핑계대? 뭐? 젊은 남자 한 명이 노인의 멱살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노인이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세우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남자들이 술에 취한 것 같았고 분위기가 험악했으니까요. 수리비 1,000만 원 내놔. 당장? 1,000만 원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돈 없어? 그럼 경찰 부를까? 재물손괴로 고소하면 넌 전과자 되는 거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노인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닥쳐. 팍. 남자 한 명이 노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노인이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야, 일어나. 일어나서 무릎 꿇고 빌어봐. 제발. 빨리 안 일어나? 다른 남자가 노인의 옷깃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기요? 제가 소리치자 남자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야, 너? 그렇게 때리시면 안 되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사고였잖아요? 야, 아가씨. 상관 말고 가. 남자 한 명이 손을 휘저으며 저를 쫓아냈습니다. 어른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할아버지한테 3명이서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남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야, 이 X. 너도 맞고 싶어? 덩치 큰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지만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 폭행하면 바로 경찰 신고할 거예요? 사실 녹화 버튼도 제대로 못 눌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요. 하지만 남자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야씨, 저 X 진짜 찍고 있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경찰 지금 바로 부를 거예요? 여기 CCTV도 있고요. 실제로 주차장 기둥에 CCTV가 달려 있었습니다. 아, 시발 귀찮게. 오늘은 그냥 가자. 가라니까. 남자 중 한 명이 노인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야, 할배, 오늘은 운 좋은 줄 알아? 3명 모두 차에 올라타더니 급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학생. 노인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황급히 노인에게 다가가 부축해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노인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피가 조금 묻어 있었고요. 괜찮습니다. 학생 덕분에. 노인이 손수건을 꺼내 입가에 피를 닦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노인의 손을 봤습니다.
작업용 장갑을 끼고 계셨지만 손목 부분이 살짝 보였는데 생각보다 피부가 깨끗했습니다.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노인의 말투도 이상했습니다. 낡은 옷차림과는 달리 발음이 또박또박하고 품위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넘어진 폐지 수레를 일으키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학생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할아버지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아닙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노인이 수레를 끌며 말씀하셨습니다. 학생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김지우요? 김지우?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강인호라고 합니다. 노인이 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 했을 뿐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괜히 부끄러워져서 손을 저었습니다. 그럼 저 배달 계속해야 해서 건강하세요. 저는 자전거에 올라타 페달을 밟았습니다. 뒤돌아보니 노인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그 일은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세 군데 아르바이트를 뛰며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이었죠. 땡그랑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고급스러운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인사를 했지만 남자는 물건을 고르지 않고 곧장 카운터로 왔습니다. 혹시 김지우 학생이신가요? 네? 저 맞는데요? 남자가 명함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태림그룹 인사팀 차장 박성준. 태림그룹?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인 그 태림그룹? 저기,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박 차장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학생을 찾아온 이유는 학생이 저희 태림 특별 프로그램에 선발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저희는 대학교 측 추천으로 선발합니다. 학생이 성적과 활동 내역을 보고 선발했어요. 박 차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6개월간 진행되는데요. 매주 토요일 저희 임원진의 멘토링을 받으시고 기업 탐방도 하시고 각종 교육에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100만 원이요? 네. 그리고 프로그램 수료 후에는 저희 계열사 인턴 기회도 드립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거 혹시 사기 아니냐고요? 박 차장이 웃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 공식 문서 확인해 보세요. 태림그룹의 정식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요.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인데 괜찮으시죠? 네. 박 차장이 명함 뒷면에 뭔가를 적어 건넸습니다. 여기 일정이랑 장소입니다. 그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그가 가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지우야 정말? 태림그룹이? 네. 근데 너무 이상해요. 내가 성적도 좋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태림그룹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30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위축됐습니다. 김지우 학생이시죠? 20대 후반 여직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 올라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대학생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 모였네요.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박성준 차장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 회장님께서 직접 인사 말씀을 하시러 오십니다. 회장님? 태림그룹 회장이 직접?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전 제가 구해드렸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으셨고 세련된 안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자세도 꼿꼿했고 분위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림그룹 회장 강인호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인호 회장의 시선이 천천히 학생들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 2초. 회장은 아무렇지 않게 시선을 거두고 다음 학생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마치 저를 처음 보는 것처럼 저는 멍하니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폐지를 줍던 그 할아버지가 재벌 회장이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간단한 다과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멍하니 커피잔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명 저를 알아보셨을 텐데 왜 모르는 척 하시는 거지? 지우 학생.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박성준 차장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잠깐 뵙고 싶어 하십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박 차장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끝에 있는 작은 응접실로 들어가니 강인호 회장이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들어오세요. 박 차장이 나가고 저와 회장만 남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놀랐죠? 네. 그게 일주일 전 그 일 기억하시죠? 네. 회장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날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니. 그런데 회장님께서 왜 그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폐지를 줍고 있었냐고요? 네. 회장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사실 저는 일부러 그렇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일부러요? 네.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부자로 태어났지만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매달 하루씩 폐지를 주우며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엔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아버지 유언이니까. 하지만 직접 해보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가난하다는 게 어떤 건지.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저를 폐지 줍는 노인으로만 봤죠? 때리고 모욕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우 학생은 달랐습니다. 저를 도와줬죠? 위험을 무릅쓰고. 회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학생은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회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큰 호의인데요. 호의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회장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지우 학생 같은 인재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배우세요. 그리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네? 일은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해요? 다른 학생들한테는 비밀로. 왜요? 지우 학생이 특별 대우 받는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공정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토요일 태림그룹에 나갔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임원진의 강의를 듣고 공장을 견학하고 다양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저는 아르바이트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새벽 배송을 그만두고 편의점도 주 2회로 줄였습니다. 여유가 생기니 공부할 시간도 늘었습니다. 성적도 올랐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학교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우 학생,
익명의 후원자분이 학생 명의로 장학금을 기부하셨어요? 네? 장학금이요? 네. 1년 전액 등록금이요? 축하드려요. 또 장학금? 태림 프로그램도 받고 있는데? 이거. 설마. 그날 저녁 강인호 회장께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혹시 학교 장학금도 회장님께서?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태림 프로그램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일주일 뒤 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다니시는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이 안 좋으셔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셨는데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1,000만 원 정도 든대. 저는 막막했습니다. 제가 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병원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환자분, 익명의 후원자분이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셨습니다. 네? 그게 무슨? 자세한 건 저희도 모릅니다. 다만 환자분의 사정을 듣고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셨대요. 어머니와 저는 멍하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것도 회장님일까? 하지만 회장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오는데 박성준 차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지우 학생 잠깐만요. 네?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학생만 초대하셨습니다. 저만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박 차장을 따라 건물 옥상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강인호 회장이 창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때요? 도움이 되나요? 네,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회장이 와인을 따르셨습니다. 제게는 주스를 주셨고요. 지우 학생, 요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겼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학교 장학금, 어머니 수술비. 그게 혹시 회장님께서? 회장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는 정말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지는 알아요? 누구세요? 회장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네? 제 아들 강민준. 태림 유통 전무로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한 일이에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한테요? 제가 그날 일을 아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지우 학생이 저를 도와준 일.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감동했나 봅니다. 회장이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사실 제 아들은 좀 삐뚤어진 구석이 있었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 고생을 모르고 자랐죠. 오만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런데 지우 학생 얘기를 듣더니 변하더군요. 자기도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고. 그래서 몰래 장학금도 주고 수술비도 지원한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회장이 제 말을 가로막으셨습니다. 지우 학생한테는 당연한 일이었겠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모른 척 지나갑니다. 회장이 잔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지우 학생의 그 작은 용기가 저희 부자를 변화시켰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회장님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인생에 대해, 가치관에 대해, 그리고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지우 학생,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회장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지우 학생처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건 정말 작은 일이었는데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다니.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작은 선의 하나가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걸. 프로그램 시작 석 달째가 됐을 때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평소처럼 태림그룹 본사에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회의실에 임원들이 가득 모여 있었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은 특별 수업입니다. 박성준 차장이 말했습니다. 실제 경영 현장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날카로운 눈빛,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태림 유통 전무 강민준입니다. 회장님의 아들. 제게 몰래 도움을 주셨다는 그분이었습니다. 강민준 전무의 시선이 학생들을 후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그분이 저를 알고 계시다는 걸. 오늘 여러분께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강 전무가 서류를 나눠줬습니다. 저희 태림 유통이 운영하는 편의점 매장 중 한 곳이 적자입니다. 3개월 안에 흑자로 전환하지 못하면 폐점해야 하는 상황이죠. 학생들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 매장을 살려보세요. 2주 동안 조사하고 개선안을 만들어 발표하십시오.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낸 팀은 실제로 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길 기회를 드립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실제 경영 현장이라니? 학생들이 3팀으로 나뉘었습니다. 저는 2명의 다른 학생과 한 팀이 됐습니다. 자, 그럼 각 팀은 오늘부터 현장 조사를 시작하세요. 회의가 끝나고 저희 팀은 문제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위치는 강북의 한 주택가였습니다. 매장에 도착하니 정말 손님이 없었습니다. 30분 동안 딱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저기 사장님. 저는 매장을 관리하는 점장님께 다가갔습니다. 왜 손님이 이렇게 없을까요? 점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근처에 대형마트가 생겼어요? 거기가 더 싸니까 다들 거기로 가죠. 다른 이유는 없나요? 글쎄요. 이 동네가 노인 인구가 많은데 저희는 그분들이 필요한 물건이 별로 없어요. 저는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원들과 일주일 동안 매장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민들을 관찰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이 동네는 정말 노인 인구가 많았고 젊은 층은 거의 없었습니다. 노인분들은 무거운 물건을 들기 힘들어 하셨고 배달을 원하셨습니다. 이거다. 저는 팀원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우리 매장을 노인 특화 편의점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노인 특화? 네. 소분 판매를 늘리고 무료 배달 서비스를 하고 혈압계 같은 건강 측정 기기도 비치하는 거예요. 팀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 경로잔치처럼 작은 이벤트를 열면 어떨까요? 커피랑 빵 무료로 드리고. 그건 적자 나는 거 아니야?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노인분들이 자주 오시면 다른 물건도 사실 거예요. 단골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밤을 새워 기획안을 만들었습니다. 2주 뒤 발표 날이 왔습니다. 회의실에는 강인호 회장과 강민준 전무 그리고 임원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첫 번째 팀이 발표했습니다. 가격 인하와 프로모션 확대가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팀은 인테리어 개선과 상품 구색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 매장을 우리 동네 사랑방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파워포인트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동네는 65세 이상 인구가 45%입니다. 하지만 매장은 그분들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제안은 3가지입니다. 첫째, 소분 판매 확대. 1인 가구 노인분들을 위해 소량 단위로 판매합니다. 둘째, 무료 배달 서비스. 반경 500m 이내 주문 시 무료로 배달해 드립니다. 셋째, 커뮤니티 공간 조성. 매장 한쪽에 테이블을 놓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강민준 전무가 질문했습니다. 배달 서비스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하죠?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합니다. 근처 대학교와 연계해서 봉사활동 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은 매출에 도움이 되나요? 단기적으로는 자리를 차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단골을 만듭니다. 노인분들이 자주 오시면 자연스럽게 구매도 늘어날 겁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인호 회장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훌륭합니다. 회장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단순히 매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생각했군요. 이게 진짜 경영입니다. 강민준 전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김지우 학생팀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학생들이 직접 그 매장을 운영해 보세요. 물론 저희가 지원하고 관리하겠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3개월 동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회의가 끝나고 강민준 전무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복도 끝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우 학생. 전무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주셨다고? 아? 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전무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해하지 못했죠.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으니까. 전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날 일을 얘기하셨어요? 폐지 줍는 노인으로 다니셨던 학생이 도와준 일? 그 얘기를 듣는데 부끄러웠습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아마 지나갔을 겁니다. 모른 척. 전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학생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진짜 용기가 뭔지. 그래서 저도 뭔가 하고 싶었어요. 학생을 돕고 싶었습니다. 전무님, 장학금이랑 수술비. 네,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보답이 아니라 제가 배운 걸 실천하고 싶었을 뿐이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걸. 한 사람을 도운 것이 그 가족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다음 달부터 저희 팀은 정말 그 편의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소분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달 시스템을 만들고 매장을 재배치하고.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노인분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여기 이제 소포장도 팔아? 배달도 해준다며? 우리 같은 노인한테 딱이네. 매장 한쪽에 만든 테이블에는 항상 어르신 몇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시며 이야기 나누시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물건도 사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엔 커피만 드시러 오셨는데 가실 때 우유도 사고 빵도 사고 과일도 사고. 지우야, 우리 손주 과자 좀 골라줘. 할머니, 이거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단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단골들이 입소문을 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매출이 30% 올랐습니다. 2달째 50% 상승. 3달째 드디어 흑자 전환했습니다. 강인호 회장이 직접 매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잘했어요, 지우 학생. 회장이 매장을 둘러보시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이게 진짜 경영입니다.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학생 덕분에 저도 제 아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한 거 성공했어.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으시고 많이 좋아지셨다고 했습니다. 지우야,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이 이렇게 많은 걸 바꿨습니다. 강인호 회장님, 강민준 전무님,
그리고 편의점 단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두 제 작은 용기로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6개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걸 배웠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마지막 토요일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학생들과 가족들 그리고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강인호 회장과 강민준 전무도 참석하셨습니다. 6개월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단순한 대학생이 아닙니다. 태림의 가족입니다. 한 명씩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제 차례가 됐을 때 회장이 제게 속삭이셨습니다. 지우 학생, 끝나고 잠깐 봅시다. 수료식이 끝나고 간단한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저는 다른 학생들, 학부모님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지우 학생이죠? 네? 안녕하세요. 호호, 나 기억 안 나? 편의점에서 맨날 보던 할머니야. 아, 그 편의점 단골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를? 강 회장님이 초대하셨어? 지우 학생 수료식이니까 오라고.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우리 동네 편의점 지우 학생이 바꿔놨잖아. 이제 거기가 우리 사랑방이야. 맨날 가서 수다 떨고 장도 보고. 다행이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뭐가 다행이야? 학생이 대단한 거지. 어린 나이에 우리 노인네들 생각해주고. 할머니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고마워 정말. 저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리셉션이 끝나고 저는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강인호 회장과 강민준 전무가 함께 계셨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 학생 6개월 동안 정말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회장이 서류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졸업 후 태림그룹에 입사하세요. 정규직으로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규직이요? 네. 물론 인턴 과정은 거쳐야겠지만 졸업과 동시에 채용하겠습니다. 강민준 전무가 덧붙였습니다. 제가 있는 유통부문으로 오시면 됩니다. 편의점 사업을 더 확장하려고 하는데 지우 학생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림그룹 정규직이라니?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원래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죠? 네. 그렇다면 더 좋습니다. 회장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태림에는 사회공헌팀이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부서죠. 거기서 일하면 어떨까요? 사회공헌팀이요? 네. 장학사업, 복지사업, 지역사회 봉사. 학생이 꿈꾸던 일을 기업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더 큰 규모로.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현장 경험을 쌓으세요. 유통부문에서 2년 정도 일하면서 경영을 배우고 그 다음에 사회공헌팀으로 가는 겁니다. 강민준 전무가 설명했습니다. 현장을 모르면 좋은 사회공헌도 할 수 없어요?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아야 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회장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지우 학생의 그 마음,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 태림에 필요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태림그룹 입사.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제가 원하던 길일까요? 고민 끝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나 태림그룹에서 입사 제안 받았어? 정말? 우리 딸? 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엄마? 나는 원래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잖아. 그래, 엄마 알지. 근데 회장님이 그러시는데 기업에서도 사회공헌 일을 할 수 있대. 더 큰 규모로.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지우야? 응?
내가 그 할아버지를 도와준 이유가 뭐였니?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 맞아.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였지. 돈을 받으려고, 뭘 얻으려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 응. 근데 지금은 어때? 내 마음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내 마음은? 엄마 나? 하고 싶어? 태림에서 일하는 거. 왜? 거기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편의점 할머니들처럼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럼 됐다. 내 마음이 그렇다면? 엄마? 지우야, 엄마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해. 네가 행복하면 그게 엄마 행복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회장님, 제안 감사히 받겠습니다. 정말요? 네. 열심히 배우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회장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지우 학생. 그렇게 저는 태림그룹의 일원이 됐습니다. 남은 대학 생활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경영학 복수 전공도 했고 유통 관련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정말 태림 유통에 입사했습니다. 첫 출근 날 강민준 전무가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지우 씨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무님. 앞으로 2년 힘들 겁니다. 각오하세요. 전무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며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점주님들 만나고 손님들 이야기 듣고 개선안 만들고 그러다 보니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회공헌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동네 사랑방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처음 성공시켰던 그 편의점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저는 전국의 소외된 지역을 돌아다니며 편의점을 개선했습니다. 노인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마다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을에 사랑방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이고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어느 날 지방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강인호 회장을 만났습니다. 지우 씨 요즘 어때요? 행복합니다, 회장님. 다행이네요. 회장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날 생각나세요? 제가 폭행당하던 날. 네, 기억합니다. 그때 학생이 그냥 지나갔다면 지금 이 모든 게 없었을 겁니다.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어요? 저를 변화시키고 제 아들을 변화시키고 태림그룹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회장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도 더 큰 꿈을 갖게 됐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을 준 거죠. 회장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우 씨. 정말?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선행은 돌고 돈다는 걸. 누군가를 도우면 그 도움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진짜 선행은 아무 데가 없이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 저는 그날의 제 선택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무서웠지만 나섰던 그 용기. 그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태림그룹 사회공헌본부 팀장이 됐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팀장이 된 건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그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동네 사랑방 프로젝트는 전국 200개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수많은 노인분들이, 소외된 분들이 편의점을 사랑방 삼아 이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시작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장학사업, 독거노인 돌봄 사업, 지역 아동센터 지원 사업. 매일이 보람찼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강인호 회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요즘 회장님은 건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80세가 넘으신 연세에 무리하게 일하셨으니까요. 지우 팀장 앉으세요.
회장님은 예전보다 많이 야위셨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회장님이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거 보세요. 수첩을 펼치니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2019년 7월 15일 김지우 학생에게 도움받음. 그날 날짜였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구해드렸던 날. 회장님, 이게 제가 평생 쓰는 수첩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을 기록하죠. 회장님이 수첩을 넘기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우 팀장 이름 뒤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저는 글씨를 읽었습니다. 김지우, 용기 있는 사람, 세상을 바꿀 사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학생은 특별하다고. 그래서 기회를 드리고 싶었죠. 회장님, 그리고 지금 보세요. 제 예감이 맞았어요. 지우 팀장은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저를 도와줘서. 그리고 태림에 와줘서.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하나 더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회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세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게 진짜 경영이고 진짜 성공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데 강민준 부회장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부회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지우 팀장. 네, 부회장님. 아버지께서 요즘 많이 편찮으세요? 혹시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두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몇 달이라고 하셨어요? 그날부터 저는 자주 회장님을 찾아뵀습니다. 업무 보고도 하고 그냥 이야기도 나누고. 회장님은 항상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우 팀장님, 회장님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강민준 부회장과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아버지께서 지우 팀장을 찾으세요?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회장님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습니다.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시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지우? 팀장? 네, 회장님. 저 왔어요? 고마워요. 그날 저를 도와줘서. 회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제 부탁 하나만 들어줘요? 네, 말씀하세요. 계속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지우 팀장처럼 따뜻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네, 약속드릴게요.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강인호 회장님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정계, 재계 인사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특히 동네 사랑방 프로젝트로 혜택받은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회장님이 우리 동네에 사랑방 만들어줬어. 고마운 분이야. 그 편의점 덕분에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저는 빈소를 지키며 그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이 진짜 원하셨던 게 뭔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강민준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그분이 회장이 되셨습니다. 지우 팀장, 아버지께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유언이요? 강 회장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김지우 팀장에게. 봉투를 열자 편지 한 장과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지우 팀장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저는 아마 세상을 떠났겠죠?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날 저를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학생의 작은 용기가 저희 부자를 변화시켰고, 태림을 변화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동봉한 돈은 제 개인 재산 일부입니다. 이걸로 학생이 하고 싶은 사회공헌 사업을 해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지우 팀장이라면 이 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쓸 거라고.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그 따뜻한 마음 잃지 마세요. 세상은 지우 팀장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강인호 올림. 수표를 보니 10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강민준 회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 주세요. 지우 팀장이 시작한 그 변화를 계속 이어가 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장님께 받은 10억 원으로 김지우 희망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저처럼 아르바이트 3개씩 뛰면서 공부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멘토링을 해주고 취업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용기상도 만들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운 시민에게 주는 상이었습니다. 첫 수상자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구해준 분이었죠.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죠. 시상식에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맞아. 당연한 일?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더 귀한 거야. 세월이 흘러 저는 40대가 됐습니다. 태림그룹 사회공헌본부 본부장이 됐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회공헌 전문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경찰 부를 거예요? 라고 외치던 그 순간을, 무서웠지만 나섰던 그 용기, 그 작은 용기가 제 인생을 바꿨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팀장님, 저도 팀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저처럼? 네.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일을 하고 싶어요? 저도 예전에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때 느꼈어요.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하나만 기억하세요. 네? 사람을 먼저 생각하세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그럼 됩니다.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그날 만약 제가 그냥 지나갔다면 강인호 회장님은 여전히 폐지 줍는 노인 취급을 받으셨을 겁니다. 강민준 회장님도 변하지 않았을 거고 태림그룹도 200개 동네 사랑방도 수천 명의 장학생들도 없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날 멈춰 섰습니다. 무서웠지만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이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작은 용기로 바뀐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길에서 누군가 어려움에 처한 걸 보면 잠깐만 멈춰 서 보세요. 무섭겠지만 한 번만 용기 내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고 돌아 여러분의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책상 서랍을 열자 10년 전 강인호 회장님께 처음 받았던 명함이 보였습니다. 태림그룹 회장 강인호. 명함 뒷면에는 회장님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우 학생. 당신의 용기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명함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회장님, 저도 잊지 않았어요? 회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 그리고 약속 지키고 있어요? 사람들을 계속 돕고 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걸 보며 망설이고 있겠죠? 나설까? 말까? 저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용기 내세요. 한 번만 용기 내세요. 당신의 그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저처럼요.